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은 재능대학교 바이오테크과 남정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팔리머즈 저널에 게재된 소프트리소그라피에서 3D 프린팅까지 미세유체 소자 제작 기술의 현재와 미래라는 리뷰 논문을 통해 랩오너칩 제작의 핵심 기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리뷰의 핵심 메시지부터 말씀드리면 3D 프린팅은 더 이상 단순한 대안 기술이 아니라 미세유체 분야의 주력 후보 기술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24년까지 관련 논문이 폭증한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주요 공정으로는 광중압 FDM 다중분사 모델링이 꼽히며 비용과 기하학적 복잡도 등 5가지 축을 기준으로 기존 PDMS 방식과 비교합니다. 결론적으로 PDMS는 여전히 정밀도 면에서 표준이지만 3D 프린팅은 복잡한 3차원 형상과 다양한 재료 활용성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왜 미세유체 기술이 중요할까요? 이 기술은 랩오너칩을 통해 실험실의 여러 기능을 칩 하나에 통합하여 시료량을 줄이고 분석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진단, 화학합성, 오간오너칩 등 응용 범위도 매우 넓습니다. 전통적인 소프트리소그라피 방식이 평면적인 구조 구현에 특화되어 있다면 이제는 3D 프린팅을 통해 더 자유로운 구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본 리뷰는 이 두 기술을 비교하여 연구자분들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통적인 강자인 연조판 식각 즉 소프트 리소그래피 공정입니다. 실리콘 마스터 제작부터 PDMS 캐스팅 접법 기능화까지 이어지는 4단계는 매우 정교합니다. PDMS는 생체적 합성과 투명성, 기체 투과성 덕분에 오랫동안 표준으로 자리 잡았죠. 하지만 평면적인 2D 구조에 한정되고 공정 시간이 길며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하다는 점은 대규모 생산이나 복잡한 3차원 구조 구현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제 미세유체 소자 제작에 활용되는 3D 프린팅의 3대 기술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레진을 광원으로 경화하는 광중압 방식인 SLA와 DLP, 둘째는 필라멘트를 압출하는 FDM, 마지막으로 잉크젯 방식으로 척층하는 다중분사 모델링입니다. 참고로 선택적 레이저 소결인 SLS 방식은 거칠기 문제로 미세유체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아 본 리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광중압 방식도 광원에 따라 세분됩니다. SLA는 레이저 스캔으로 정밀도가 높고 DLP와 LCD 방식은 투영 방식으로 속도가 빠르며 비용 면에서 큰 강점을 보입니다. 특히 이강자 중압 기술인 EPP는 나노 단위의 초정밀 제작이 가능하죠. 또한 파장 선택이 중요한데 최근에는 385나노미터 파장이 투명 레진과 치축 해상도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FDM 방식입니다. 열가소성 필라멘트를 녹여 쌓는 방식으로 소재 선택의 폭이 넓고 비용이 저렴하죠. 최근 연구에서는 투명한 폴리스티렌이나 TPU를 활용해 7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미세 채널에서도 높은 광투과율을 확보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빌드 방향과 노즐 온도 최적화를 통해 이제는 FDM으로도 충분히 유의미한 미세유체 소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중분사 모델링, 흔히 폴리젯이라 불리는 이 기술은 매우 정밀한 표면 마감을 자랑합니다. 잉크젯 분사 방식으로 다양한 재료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이죠. 다만 채널 내부의 지지제를 제거하는 것이 큰 숙제였는데 최근에는 지지제가 필요 없는 채널 설계 기법을 통해 10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구조도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비용 면에서 3D 프린팅은 장기적으로 소프트리소그라피 공정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물론 초기 장비 비용이 들지만 자동화가 가능해 인건비가 절감되고 무엇보다 신속하게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이 연구 개발 속도를 크게 높입니다.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3D 프린팅의 가성비는 더욱 돋보이게 되죠. 기하학적 복잡도 측면을 볼까요? 연조판 식각은 평면 구조만 가능하지만
3D 프린팅은 생체 모사 혈관망이나 복잡한 농도 조업집처럼 실제 생체 환경과 유사한 3차원 구조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자를 넘어 생명공학적 데이터를 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재료 선택의 폭은 3D 프린팅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폴리머는 물론 유리, 하이드로겔, 심지어 금속과 세라믹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강성이 필요한 부품과 유연한 부품을 동시에 프린팅하는 하이브리드 소자 연구가 활발합니다. 이를 통해 센서를 소자 내부에 직접 통합하는 등 혁신적인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투명도 문제는 3D 프린팅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용융 유리 프린팅이나 실리카 유리 전환 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학적으로 유리와 동등한 투명도를 확보하면서도 2.5m에 이르는 긴 채널을 구현하는 등 대형화와 정밀도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FDM으로도 투명한 채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표면 텍스처를 최소화하는 인쇄 기법과 소재 최적화를 통해 400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채널에서 우수한 광학 특성을 얻어내고 있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미국 동전과 비교해도 손색 없을 정도의 작은 채널이 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체적 합성은 여전히 가장 까다로운 과제입니다. 생체적 합 라벨이 붙은 레진이라도 후처리 과정에서 독성이 변할 수 있거든요. 현재는 아보벤존 같은 UV 흡수제를 활용해 세포 독성을 낮추는 등 맞춤형 레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재료뿐 아니라 후처리 프로토콜까지 모두 검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체적인 요약 비교표입니다. 연조판 식각은 표준화된 프로토타입에 유리하고 3D 프린팅은 맞춤형과 복잡한 구조에 유리합니다. 즉, 이 두 기술은 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공정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적인 LOC 연구의 핵심입니다. 미래 전망입니다. 더 정밀하고 빠르게 프린팅하기 위해 멀티빔 방식과 최적화 알고리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분해성이나 생체 흡수성 소재 등 응용 목적에 맞춘 신소재 개발도 활발합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소자 구현은 차세대 레보너 칩의 핵심 트렌드가 될 것입니다. 표준화와 바이오 프린팅의 결합도 중요합니다. 현재는 연구자마다 검증 방식이 달라 규제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바이오 잉크를 이용한 바이오 프린팅은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오간 오너칩 기술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재활용 가능한 소재 연구도 빼놓을 수 없겠죠. 바이오테크 연구실 관점에서의 시사점입니다. 빠른 프로토타이핑을 통해 연구 사이클을 단축하고 내장형 펌프와 밸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혈액 분리 실험 등 정밀한 관찰이 필요한 과제라면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투명 소자의 생체적 합성을 사전 스크리닝하여 활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결론입니다. 3D 프린팅은 이제 미세유체 제작의 차세대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설계의 자유도와 생산 효율은 연조판 식각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죠. 기술적 과제들은 활발한 연구로 개선 중이며 공정 표준화만 정립된다면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